네. 네. 수염난 거 대표의 아니 이게 방금 그 시작 화면에는 수염이 없는 제가 있고 예. 시작 화면이 끝나고 나니까 바로 수염이 숭숭 난 제가 있으니까 예. 스스로도 약간 좀 사진에도 지저분하다. 수염 그려달라는 게 원피스님의 그 주문인데 네. 저희 헤디님이 음. 썸네일 중에 하나는 수염 그려봤어요. 네. 예, 재밌었거든요. 네. 잠깐만요. 재밌었던 거면 하지 마십시오. 재밌었던 거면 하지 마세요. 네. 근데 이제 PD님과 제가 약간의 이제 견해를 이제 드리면서 네. 뭐 흥미로울 수는 있는데 네. 아 그거는 좀 더 이렇게 덜 진지한 쪽에서 써먹자. 한마디로 웃기다는 얘기군요. 웃기니까 웃길 때 써먹자. 예. 라는 그래요.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그 교수님 약간 그 반골 기질 있잖아요. 그래서 수염 얘기가 그만 나올 때까지만 기르겠다. 예. 라고 내신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 거는 반골이라는 표현까지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삐뚤어진 건가요? 그냥 반항하는 거죠.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나 말하지. 반항심이군요. 네. 사춘기야 사춘기. 네. 제가 반항심이 좀 심하기 때문에 예. 누가 수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계속합니다. 예. 네. 반골은 이제 이를테면 뭐 일본 제국주의 경찰이 나를 막 때리면 국방 같이 날려버리는 그렇지. 그런 게 반골이죠. 저는 수명이 굉장히 짧아지겠네요. 김구 선생이 그런 반골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반골 기질이 있으신 분. 예. 맞아요. 나이 40이면 한참 반항할 때죠. 자, 오늘의 영화는 킹메이커입니다. 킹메이커입니다. 제가 재밌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애정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감독이에요. 예. 변성현 감독. 예. 애정을 하려 그러면 뭔가 찝찝한 일이 계속 생기고 그렇다고 애정을 안 하기에는 영화를 잘 만들어요. 네, 능력이 있어요. 네. 정말 저는 이 양반이 영화 만드는 그 쓸데없는 장면이 없는 영화가 너무 좋습니다. 정말 쓸데없는 장면이 없어요. 이 사람 영화는 특히나 예전 불안당 같은 걸 보면 야 기가 막힌다. 그러니까 불안당도 재밌죠. 편집 능력이 정말 최상위급이다라는 예. 생각. 그리고 화면을 짜는 능력도 아주 기가 막혀요. 예. 굉장히 직관적이면서도 절대 유치하지 않은 화면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캐릭터 메이킹도 좋고요. 네. 다만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죠. 근데 네. 길복순. 킹메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작품이군요. 네. 길복순. 내가 제 최애 배우인 전도연을 그따위로 쓰는 걸 용서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길복순이 그래도 흥행은 좀 했죠. 넷플릭스 안에서. 영화인데 흥행이고 뭐고 어디 있습니까? 네. 흥행이라기보다는 입길에 올랐죠. 입길이 네. 올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약간 섬세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물론 본인의 신념이 어떤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본인의 신념이 어떤지와는 무관하게 이게 불필요한 논쟁거리가 생길까 생기지 않을까 정도는 미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섬세함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 근데 킹메이커에는 그런 요소가 하나도 없던데. 왜냐하면 이분이 김대중 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없이 정말 열심히 잘 만들었구나. 진짜 열심히 한번 보면 킹메이커가 이 양반이 만든 영화 중에 이 양반이라고 자꾸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저보다 어려요 이분이. 예. 젊은 감독입니다. 예. 그래서 만든 영화 중에 저는 완성도가 가장 높다고 생각해요. 네. 예. 네. 불안당보다 잘 만든 영화. 인물에 대한 이해나 이제 정치적 지식에 대한 이해도가 꽤 있는 상태에서 맞아요. 네. 이렇게 나오죠. 네. 그리고 그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풀어놨죠. 음.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음 아픈 건 여기서 이제 이성균 배우가 주연이었다라는 사실인데 굉장히 이성균 배우의 그 장점이 되게 잘 산 영화잖아요. 원래 네. 뭐 워낙 연기를 잘 하는 배우였었지만 네. 이게 저는 이성균 배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약간 그 선해 보이는 면을 네. 좋아하시는데 저는 여기에 나오는 서창대 같은 그런 연기를 좋아해요. 저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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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스마트한데 어떤 결함이 있고 그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면서 도덕적 판단과 비도덕적 판단 사이에서 굉장히 방황하는 네네. 네, 그런 연기를 되게 잘하거든요. 네. 그리고 욕망도 있고. 그렇죠. 네, 네. 욕망이 그래서 삐져나오는 그런 장면들. 네. 그 이성균 씨가 원래 성격이 그렇게 점잖은 쪽보다는 오히려 좀 편한 쪽에 가까운 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살짝 양아치 기질 같은 게 예. 있는데 본능적인 능력이나 선함이 있는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배우가 잘 연기할 수 있는 캐릭터는 딱 정해져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설경구 정도 되면 뭘 받겨도 잘합니다만 이성균 배우는 캐릭터에 특화된 연기가 훨씬 더 좋기 네.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실화바탕 영화다 보니까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도 나오는데 음. 김영삼 전 대통령도 나오는데 이제 유재명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 연기 잘하더라고요. 확실히 네. 네. 영화가 기본적으로 좋으려면 연기자들이 연기를 기본적으로 잘해야 된다. 네.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네, 이재명 배우 유재명 씨가 처음 등장했을 때 전혀 안 닮았잖아요. 맞아, 닮은 건 하나도 없어요. 김영삼이다. 그죠, 그 느낌이 나죠, 느낌이. 그지? 딱 보는데 김영삼이네. 그러니까 그게 표정 하나하나를 사실 연기를 하는 걸 텐데. 그 분위기 아우라가 있는 거지. 맞아요. 네. 김영삼의 독특한 그런 어떤 배짱이나 네. 무모함, 맞아. 이런 것들이 확 하고 드러나니까. 그런 게 느껴지는 표정. 네. 네, 기가 막혔다. 그리고 이우랑 연기하신 조우진 배우. 진짜. 야, 진짜. 짜증나. 짜증나. 야, 정말 짜증나게 잘하더만요. 네. 예. 네. 그래서 아마 저기 네. 어디 상 탔죠? 저기 백상의 성가 막 이 네네네네. 영화로. 조연상인가 탔지. 네. 근데 탈만했어요. 네. 충분히 탈만했습니다. 이 영화도 그냥 이렇게 흥행 안 됐다고 묻히기에는 얼마나 아까운 영화인지. 네. 그러니까 아까 근데 이우락 그 실장인가요? 그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똑똑했어요? 이 영화 안에서처럼? 아니요. 하다고 알려져 있죠. 네. 이우락 그건 좀 더 브레인에 물론 그래요? 가깝죠. 전략가예요? 그 다른 이제 그 죽은 사람에 비해서 보면 이제 그런데 조우진은 조우진으로 연기를 한 거예요. 네. 따로 이렇게 비슷해 보이려는 노력이 전혀 안 했어. 예. 오히려 김영욱 역할을 한 저기 이거 배우 이름 맨날 까먹는데 김영욱 역할을 했던 윤경호 배우가 네. 김영욱에 굉장히 비슷한. 네. 인상도 좀 닮은 것 같아요. 네. 네, 풍채나. 남산 돈가스라는 네. 별명을 네. 갖고 있었다. 네, 아무튼 굉장히 흥미로운 현대사를 관통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자, 봉우리 네.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이 뭡니까? 가장 일단 김대중 전 대통령의 1960년대 정치 일대기를 이제 그린 영화인데 선거를 막 떨어지다가 그때 이제 막 붙기 시작했죠. 네. 1960년대 초반부터 네네. 그 시기에 이제 등장했던 이게 아마 본명은 엄창록인가 엄창록 그렇구나. 맞아요. 네. 그 이제 선거 전략가가 어떻게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났고 어떤 방식으로 써서 선거를 당선시켰느냐를 그렸는데 네. 이 사람이 현실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도덕도 버려야 된다. 예. 얌전하고 고상한 방식으로만 정당한 방식으로만 이길 수는 없다. 그래서 굉장히 더러운 수를 많이 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각색이 다 나옵니다. 당시에도 이제 엄창록이라는 인물이 별명이 선거판의 여우였어요. 네. 그러니까 뭐 마타도의 귀재라고 불렸는데 그러니까 이슈 전환하고 상대방한테 더러운 어떤 이미지를 갖다 붙여버리고 네. 그리고 상대방의 수능수를 역으로 써서 역공하고 이런 방식이 굉장히 능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흥미로운 거예요. 원래 김대중 대통령의 참모로서 김대중의 승리에 누구보다 큰 기여를 했는데 네. 갑자기 실종돼요. 맞아요. 2주간인가 3주간인가 실종되고 그 다음에 아예 사라져버립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영호남 갈등을 이용해서 선거에 승리한 박정희 쪽의 선거 캠프 내용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이건 창록이의 엄청납니다. 솜씨가 느껴진다라고 해서 마지막에 이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 낙선한 대통령 선거쯤에 사망했는데 그때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몸이 안 좋았는데 글씨로 써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냐고 물어보고 나서 사망했다라는 네. 그래요. 그 안에 영화에서처럼 만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만난 건 이제 영화적 네. 현상이죠. 그 당시에 이제 그 노태우 후보 측이 이 사람한테 와서 이제 물어봤다. 네. 근데 그 안에도 나오잖아요. 네. 그냥 분열했는데 뭐 못하러 내가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당신들이 이길게요. 네. 그게 이제 유명한 실제로 있었던 일. 그건 또 실제로 있었던. 네. 엄창록 씨는 중간에 이제 사라지고 실제로 그런 지역 감정 구도를 만들어냈는지 아닌지는 확인된 바 그건 없죠. 모르죠. 모르는 일이에요. 네. 그거는 내밀한 일이니까. 근데 네. 중앙정보가 기획했다는 것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네. 확인된 그런 사실이고요. 대신 이 사람 이게 두 개의 설이 있는데 하나는 이 사람이 혹시라도 이제 그 김대중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까봐 일단 잡아가둬서 분리시켰다. 이우락의 작품이다. 이 설이 있고 오히려 그냥 회유해서 이쪽 반대로 복수하게 저쪽한테 연맥이게 이렇게 맞게 썼다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 설이 이제 그 대립하고 있는데 둘 중에 뭐가 맞는지 모르지만 보상을 받은 건 맞아요. 그러면 이제 영화는 그 후자를 택한 거네요. 보상을 받으니까 가서 도움을 줬다. 그렇죠. 도움 줬기까지 했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다까지도 이제 픽션으로 구성해낸 거죠. 그 보면은 그래서 그 영화에서 인상적이었던 게 사실 우리가 지역 감정이 처음부터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태초부터 그게 아니라 이 1967년 대선에서 너무 빠르게 성장하는 이 김대중 후보를 막기 위해 중앙정보부가 나서서 그때부터 만들어낸 거다. 이 묘사가 영화 안에 짧지만 잘 돼 있더라고요. 잘 돼 됐어요. 잘 돼 있는데 약간 좀 더 세게 묘사한. 세게 묘사했어요? 그전부터 뿌리 계속 있었죠. 박정희는 계속 지역 감정을 이용해 왔으니까. 네, 그거를 결정적으로 터뜨린 게 이제 이거죠. 왜냐하면 상대자가 김대중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막 100만 명이 모였대요 그 시절에.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영화의 주제 의식은 이거죠. 과연 이게 칼이잖아요. 사실 엄창록 같은 사람은 71년 대선 죄송합니다. 예. 엄창록 같은 사람은 칼입니다. 음. 칼이라는 건 어딘가 사용이 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사용을 안 하고 처박아 두면 녹이 슬어요. 못 쓰게 됩니다. 누군가는 손잡이를 잡고 쏴줘야 되는 칼이에요. 그런데 당신의 손에 만약에 그런 칼이 쥐어진다라면 어디까지 쓰는 것이 정당하냐는 것이죠. 그렇죠. 상대방이 더럽게 나온다고 나도 꼭 똑같이 더럽게 나가? 그럼 결국 똥차에서 싸우는 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여기에 이 영화 속에 김은범이라고 나오죠. 김은범은 정 급할 때 몇 번 꺼내 썼어요. 네. 정말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에서는. 그리고 꺼냈을 때마다 톡톡하게 효과를 봤죠. 그러면 그 칼에게도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김은범은 그건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이 태도는 뭐냐? 라는 것이죠. 이 영화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 줄거리 소개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목포 선거로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대선까지 가죠. 네, 서창대와 김은범이 갈등을 겪고 헤어지게 되고 그리고 상대방의 칼로 사용하게 되는 이야기까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깨알같이 김대중 대통령을 향한 우리 변성환 감독의 외사랑이 그렇죠. 굉장히 이상적인 사람으로 나오죠. 맞아요. 네. 예. 그거 사실 김대중 대통령은 이상적이기보다는 이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이 결합된 네. 스타일이었는데 네. 그거를 서창대가 가져가고 네. 이상만 네. 주로 있는 네. 빛과 그림자 같은 그런 식으로 묘사를 했죠. 거의 선인 신선 정도로 너는 아직 때가 안 되었느니라 이렇게 하는 거 거의 뭐 예. 예. 현인 정도로 묘사가 되는데 사실 개인적인 생각에 김대중 대통령 좀 그렇게 묘사해도 돼요 사실은. 근데 오히려 그 부분이 김대중 대통령이 갖고 있던 현실 감각에 해를 끼칠까봐 오히려 현실감 그게 조심스러운 거죠. 떨어지니까.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김대중이라는 사람을 마타도한 박정희 이후에 이제 사람들 빨갱이로 마타도한 거고 네. 같은 민주진영 쪽에 있는 사람들은 위험한 인물 또는 전라도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덮어 씌우면서 뭐냐면 이제 거짓말쟁이, 약속 잘 안 지키는 사람 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몰아갔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그게 이제 주로는 이제 87년 선거 분열에 관련된 거죠. 예. 그때부터 대중문화에서도요 예. 악당들은 다 전라도 사투리 썼거든요. 예. 네. 근데 그게 이제 민주정 안에서도 있었던 거고 지금도 아직도 좀 남아 있어요. 아무리 DJ가 정권을 창출했다고 하더라도 DJ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민주정에 있는 어른들이나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뭐 예를 들면 경상도 진보나 민주가 가지고 있는 불편한 감정도 아직 있고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냐는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를테면 이거는 그래서 그걸 제대로 그냥 빼고 묘사하려고 되게 노력을 한 거고 그거를 자꾸 이제 엄창록에게 서창대에게 넘긴 그런 케이스라면 저는 두 가지가 다 있었던 인물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정치는 그걸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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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은 안 그랬나? 그렇죠. 네. 예. 암수를 안 쓰거나 못 쓰는 사람이 정치인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이 안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수단을 쓸 때 그걸 이기기 위해서 뭘 위해서 이기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로 중간에 타협을 한 거잖아. 김대중은. 예. 절대 안 된다가 아니라 이거를 쓰기 위해서는 내가 이걸 써야만 하는 상황이 어떤 절박함이 있는가. 그게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칼을 쓰면 안 된다 이제 이거잖아요. 네. 타협한 거로. 그게 비교적 그 안에서는 김대중이 가지고 있던 태도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쪽이 좀 가까워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욕망을 너무 막 뻗쳐나가는 욕망을 욕구 수준으로 끌어내려는 그렇죠. 끌어내리는 거죠. 끌어내리는 정도가 돼야지 이걸 억제하면 안 된다. 예. 이런 쪽이 훨씬 더 가까운 부분이고 이게 제일 균형에 맞는 감각이라고 봐요. 저는 그렇죠. 현실 정치에 있어서. 그게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김영삼 전 대통령도 보면 사실 자기 키워준 총재를 날리잖아요. 그 영화 안에서. 네. 그런 것도 사실은 자기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 싸움을 고르고 골라서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서 어쨌든 그런 암수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이면 또 어쩔 수 없는 덕목이기도 하다. 예. 그러면 이제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욕망 파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을 보고 달려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요. 네. 가장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저는 이 중에는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 역할을 했던 여기서 이제 박기수 대통령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뻔히 보이는데 뭘 이렇게 가명을 씁니까? 고소당할까봐 그래요. 그렇죠. 명예훼손 문제 네. 가지고 사자 명예훼손이나 뭐 그렇죠. 주변 인물들의 명예훼손. 이런 영화는요 이름을 3개를 외워야 돼요. 등장인물 배우 하나, 그렇지. 역할 이름 실존 인물 너무 복잡해. 아니 근데 뭐 고발당하면 어쩔 수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한상 역할을 했던 원래 이제 이철승 의원 모티브로 한 인물인데, 그러니까 극 중에 서창대의 기술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욕망을 잡아다가 맞아. 그 욕망에 자기 발을 걸어 넘어지게 만드는 그렇죠. 예. 방법을 굉장히 즐겼었거든요. 예.
그런 게 굉장히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음. 묘사가 이건 제가 좋아하는 변성현 감독 칭찬해주고 싶은 건데 그런 게 너무 직관적으로 와서 박히도록 그 명함을 끼우는 데는 어디예요? 성인 잡지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마치 서창록은 그렇죠. 읽은 거야. 이 극중에 이한상이라는 인물이 이 잡지를 그냥 지나치지 않을 거다. 고로 이 인간은 욕망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다. 예, 예. 혹은 욕구로 움직이는 사람이다를 파악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예,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고 싶은 게 많으니 먹고 싶은 것도 많겠네 요 얘기야. 네. 딱 그 말이죠. 욕망의 기초는 네. 연결되어 있으니까 네. 그게 구체적인 욕구로 표현되는 거긴 네, 합니다. 네, 네. 요게 눈길 가는 놈은 여기도 그렇죠. 끌려 그렇죠. 달려간다 네. 이거지. 예. 만약에 그걸 못 봤다면 내가 잘못 본 것이고 그렇지. 그럼 다른 계략을 펴야겠지. 예, 예. 이게 우리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 행사를 하는데 뿌리는 식욕이 있는 것처럼. 그렇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 길에 보리밥 메뉴표가 있으면 분명히 거기를 쳐다보시는. 그러면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목포 선거에 관련해서 놀라운 것은 기리의 김대중에 예. 이 영화 화면을 자료 화면을 쓴 장면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거는 어. 실제로 그대로 연설문을 쓴 거라서 그래. 아. 예. 아, 아무튼 뭐, 놀랍네. 네, 그래서 이 영화는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 영화고요. 사실 그럼 우리 현실 정치에서 미덕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미덕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어디까지가 정당한 걸까? 그리고 욕망과 정치는 또 무슨 관계인가? 예.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예. 네. 아까 이제 그 이낙연 전 대표 가지고 얘기하면서 중간에 맨 처음에 이제 사실은 나는 맨 나중에 이 미디어 연구소 할 때 도대체 왜 바보 같은 선택들을 왜 이들은 할까에 네. 대해서 질문을 던졌었잖아요. 맞아요. 여전히 그게 궁금해요? 여전히 이해는 갑니다. 네. 하지만 저 모르죠. 또 상황이 사람을 만든다고.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갔으면 저도 똑같은 선택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교수님께서 저를 항상 판단하시기에 생각보다 무력보다는 명욕이 앞선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명분이 없으면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네. 이게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시간 압박이에요. 시간 압박. 예. 대부분의 잘못된 선택은 네. 압박이 가해졌을 때 나와요. 그러니까 막 바둑판에서 막 시계가 막 그렇죠. 급한 거죠. 어. 초침이 흘러갈 때 이때 이거 뭔가라도 하지 않으면 나는 완전히 못 되는 그런 상태. 이도저도 아니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상태. 음. 뭔가를 해야만 되는 상태가 선택을 강요할 때 잘못된 선택 내지 뭐 이렇다면 욕망이 가장 많이 투영되는 선택을 하죠. 솔직한 선택을 합리적이거나 그렇죠. 그런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시간 압박이 보통 벌어지는 일들이라고요. 네. 그게 이를테면 경선 시기에 중요한 건 2차 경선이잖아요. 네, 2차 그렇죠. 경선이 네, 아니라. 네. 1차 경선에 이미 한 번 넘어가지만 결정하지 못했으니까. 2차 경선에 팍팍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아, 진짜 특히 명장면이에요. 그거 되게 우리나라 한국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게. 야.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뭐냐면 연쇄성이에요. 이 결정과 연결돼 있어요. 이거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차 경선에서 네. 김영삼과 그 총재를 배신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배신을 한 상황이라면 결정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는 그렇죠. 거죠. 퇴로가 이제 차단되는 거죠. 두 개의 퇴로가 일단 막혀버렸어요. 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을 시간으로 압박하고 손에 잡히는 뭔가를 쥐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는 너무나 뻔한 거다. 네. 라고 서창대는 생각했고 네. 이철승이라는 사람은 그걸 훤히 다 알면서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물론 이제 실제 역사 속에서는 네. 물론 이제 그 명함에 뭐 적어준 거 네. 그리고 약속한 거 김대중이라는 이름으로 서명하고 네. 이거는 이제 사실로 보통 인정이 되고요. 네네. 그거를 이제 엄창록이 대행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고 그렇게 2차, 3차 사이에 이렇게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압박을 가했는지는 네. 이제 창작의 영역으로 이제 보통 받아들여져요. 네. 근데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잘 얘기했죠. 네. 그리고 여기 땀 흘리는 장면 나오잖아요. 굉장히 자신감 있어 보이죠. 어떻게 얘가 어떤 행동할지 모르거든 사실. 그렇죠. 배팅하고 블러핑하고 네. 이러는 거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압박이 있어야 되고 압박에서 그릇된 판단을 유도하기 위해 선택지를 좁혀놔야 되고 몰아가야 되는 거지. 네. 그리고 이 선택의 연쇄성이라는 것도 뭐냐면 나의 선택이 남의 선택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지 않으면 제가 이럴 거거든. 내가 찌르지 않으면 얘가 나를 찌를 것 같아. 네. 근데 얘는 사실 알고 봤더니 칼이 없었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예, 근데 나는 찌르잖아. 예.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 내가 정확히 제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선택한 것에 의해서 내가 살거나 죽을 수 있다. 제가 나를 죽이거나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먼저 뭔가를 해야 돼. 이거
다크나이트에 나왔던 그거 같은 거네. 그렇죠. 죄수들의 게임 같은 거네. 그렇죠. 서로를 못 믿기 때문에. 네, 서로를 못 믿는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제가 하는 뭔가에 의해서 내가 당할 수가 있어. 먹혀버린다. 네, 그게 뭔진 모르지만.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 왜? 그게 액티브한 거니까. 내가 마치 운명을 결정하는 듯한 착각에 들어가시죠. 야, 이거 근데 현대 소비 사회에서도 똑같은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이런 거잖아요. 일단 시간 압박은 뭐 당연한 거고. 마감임박. 마감임박. 이런 거 깔아놓고 네. 말도 안 되게 비싼 거 하나를 걸어. 그 다음에 마치 되게 타협적인 것 같은 상품을 하나 내밀어. 그렇죠. 요쪽이 이제 출구인 것처럼. 네. 일로 가라는 거지. 네. 토끼몰이처럼. 그럼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간단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 다 욕망을 다스리는 방법인 거야. 근데 중요한 게 바로 그거잖아. 내가 이때 선택을 안 하면 남들이 선택해서 그렇죠. 내게 사라질 것이기 네, 때문에 뺏길 것 같아. 내가 선택을 하는 거지. 네. 왜 이 선택을 안 하면 나는 후회할 것 같거든. 인간이 이렇게 참 얄팍한 게 존재라는 게 너무 흥미롭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언제나 나쁜 결론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때로 몇 개는 맞죠. 이게 도박하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다시 미래 나오는데 미래라는 건 모르는 거기 때문에 마치 불확정적인 미래를 내가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잘한 선택일 수도 있지만 선택이라도 해서 미래를 조금이라도 내가 원하는 쪽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욕망이 굉장히 강해요. 가만히 있을 때의 무력감보다는 뭐라도 하는 어떤 능동성. 그렇게 해서 마치 미래를 내가 전유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착각.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한테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작동시키는 거지. 이게 그러면은 이런 작전에 걸려들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있겠죠. 예.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물건 사지 않는 걸로 내 미래를 전유하겠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나는 욕망이 없어요. 보글이다. 아니 저는 돈이 없는 거예요. 아니 자원이 없어요. 그렇지. 자원이 없어. 욕망을 이룰래야 이룰 수가 없어요. 욕망의 투전판에 들어갈 돈이 없어. 그렇죠. 이제 욕망의 어떤 그 연쇄고리 속에서 너무나 심플한 상태가 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의리 아니면 뭐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이거나. 대의 명분만을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 사기치기 되게 안 좋고 네. 뭔가 이렇게 협상하기도 안 좋지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꽉 막힌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뭐냐면 주인이 되긴 어렵고 네. 충복이 되거나. 그렇죠. 예, 팔로워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너무 너무 뻔하거든. 예. 근데 원래 리더라고 하는 거는 뻔해서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럴 것 같고 저럴 것도 같지만 늘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렇죠. 사람. 결단하는 사람이죠. 결단하는. 그럼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여기 김은범이 이끄는 무리 중에 두 사람이 적대를 해요. 적대시를 대립을 합니다. 서창대는 일단 이겨야 된다. 세상에 젖잘싸처럼 내가 싫어하는 말이 없다. 싸웠으면 이겨야지. 저놓고 무슨 명분을 찾고 이러냐. 이런 사람이 하나 있고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서창대와 정면으로 대립하는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네, 박비서. 네. 박비서 같은 경우에는 약간 꼰대끼도 있고요. 맞아요. 저놈이 선거에 대해서 뭘 알아? 계속 이북 사람이라고 놀려. 저 이북 빨갱이 놈이 뭐 이런 경쟁심도 있어요. 그런데 명분주의자죠. 서창대가 하는 일이 김은범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다 해요. 또 안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충복들은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예, 예. 때에 따라서는 여기에 힘을 실어줬다가 저기에 힘을 실어줬다가 그렇죠. 하는 방법으로 써야 되는데 예. 그러면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서창대 개인의 욕망은 개인의 욕망은 또 변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영화 안에서 사실 그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약간 갈라지는 이유도 그 서창대의 욕망이 좀 있죠. 그렇지. 예. 나는 언제까지 그림자로 있어야 되느냐. 나도 나가서 보이는 역할 하고 싶다. 공천 달라 이런 욕망이 나오죠. 영화에. 그렇죠. 예. 그런데 김은범이 보기에 서창대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꼼수 계획을 자랑스럽게 꺼내는 순간 자네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네. 그러니까 꼼수를 부릴 수는 있지만 그걸 꺼내진 말아야지. 나중에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도 얘기를 하죠. 그렇지. 예. 예. 좀 더 이제 이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게 김대중의 이상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네. 방금은 살짝 다른 해석을 하신 건데 야씨 너무 눈에 보이게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지. 네. 속으로 너 그렇게 보이게 눈구렁이가 해야지. 못 될 거면 정치하면 안 돼. 네. 그렇지. 그렇지. 예를 들면 자기는 내가 짠 게 아니야. 폭탄이나 뭐 이런 식의 문제도 그렇고 김대중은. 네. 하지만 누군가는 그림자에서 밑에서 이제 해줬. 위에 있는 빛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처럼 해주는 거. 네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네네. 이거를 왜 자꾸 양지로 끌어내 가지고 다 같이 고민하는 것처럼 만드냐. 그렇죠. 사실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죠. 회의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명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고민일 수도 있네. 네. 예.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그러니까 제 해석이에요. 저는 서창대가 김은범의 말을 잘못 해석했다라고 생각했어요.
네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야. 네. 네가 수면 위로 드러나서 안 된다는 것도 아니야. 하지만 너도 자리는 가려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서창대는 마치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라고 말한 것처럼 생각해봅니다. 내가 더러워서 버렸거나 네. 아니면 여전히 나는 그냥 쓸모만 있는 놈이지 그렇지. 키워줄 놈은 아니라고 맞아. 생각했거나 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네네. 그 서운함이 이제 문제를 키우죠. 네. 사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감독의 전작 불한당이 딱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오해에서 시작돼가지고 그렇죠. 말하려는 것과 알아들은 게 다른 오해에서 시작돼서 결국은 돌이킬 수 없게 반복하는 이야기가 이런 스토리텔링을 좋아하나 봐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성균 배우가 연기한 그 상태에서 또 나오잖아요. 정말 자네가 폭탄을 터뜨렸나? 네. 또 어차피 제가 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런 걸로 하시죠. 하면서 와 정말 네. 되게 좌절스러운 네. 얼굴을 하고 가죠. 네. 아, 근데 이성균의 연기 네. 기가 막혔습니다. 네. 그것도 내 말을 음. 제대로 좀 받아들여 주세요. 당신 날 믿어야지 좀 뭐 하자는 겁니까? 그치. 요 마지막 선언이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서창대는 그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타고난 전략가긴 한 것 같아요. 김은범이 가장 미안해할 부분만 골라서 찌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 당신이 나를 안 믿는데 내가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게 무슨 소용이요? 그렇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죠. 이제 또. 네. 네. 김은범은. 네.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사실 우리가 현실 정치에서는 더러운 수도 써야 되고 네. 예, 지저분한 수도 써야 되고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러니까 지금에도 이 질문은 유효한 것 같아요. 네. 유효하죠. 예, 상대방이 온갖 변칙과 말도 안 되는 정말 체급으로 눌러버리는 그런 온갖 비겁한 수를 쓰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아마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 가장 우리에게 자주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 그거잖아요. 아, 쟤네들은 저렇게까지 하는데 우리는 왜 고상하게 싸워야 됩니까? 네. 그렇지. 그런 문제죠 사실은. 네. 네. 이거는 상당히 전통적인 주제고, 네. 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여전히 윤리적 딜레마에 해당을 상당 부분 하죠. 그래서 사실은 각자 알아서 성향대로 하는 것 같아요. 아, 옳고 그름이 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진짜로 암수라도 쓰지 않으면 못 견디겠는 사람과 네. 야 도저히 나 이 암수까지는 못 쓰겠다. 아, 쪽팔려서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스펙트럼이 있을 뿐이고 네. 정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사람이 변하는 경우는 생깁니까? 상대.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아, 그래서 그때 그 정당의 이제 전략이 바뀌겠죠. 어쩔 때는 다수가 암수를 원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어쩔 때는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꼭 당원 전체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략을 짜는 사람들끼리 안에서도 매번 바뀌지 않을까요? 네. 그 전략이. 그렇죠. 저는 이런 비유를 하고 싶은데 이런 비유를 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누고 싶은 게 네. 뭐냐면은 엄창록, 네. 서창대는 왜 김대중을 선택했을까? 김은범을 선택했을까? 이거는 조조가 유비를 선택한 거 비슷하죠. 왜냐하면 박정희 이미 천하를 다 가졌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는 쓸모가 없어요. 여기서는 오히려 수성에 유리한 장수들이 필요하죠. 아 자기는 공성을 하는 사람이니까. 오. 이거는 물론 크게 보면 되게 맞는데 엄창록 그다음에 서창대는 그럼 박정희에게 접근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 다시 말해 선택의 여지가 있었냐는 거죠. 없었지. 없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네. 박정희 눈에 띄는 가장 좋은 방법은 김은범한테 붙는 그럼 거지. 이것도 반전인데. 그걸 의도했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몸을 됐네. 키워야지. 네. 네. 근데 몸을 키워야 되는 거고 네. 그 당시 김대중은 가장 가능성은 있으나 네. 아직은 찌질한. 네, 현실에선 연전연패하고 있는. 아직은 주가가 높지 못한 그런 주식이었거든. 그러니까 투자를 할 만한 이제 정치인이었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인 면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의 정치 동물적 본능이 작동했다고 봐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고 얘는 나를 필요로 할 것이다. 생각할수록 제 관량하고 비슷한데요. 와. 그게 일단 한 가지가 작동했고 저는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의 내부에 자리한 가치관이 있다고 봐요. 김대중 전 대통령을 그 가치관을 선택한 거다.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이런 사람이 난 대통령 됐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리고 나는 적어도 이 정도 되는 인간한테 내가 충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던 그 사람에 대한 매료 그리고 그가 실현하고자 하는 꿈에 대한 동의 이게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 능력을 갖다 바치려면 네. 적어도 이 정도 인물은 되어야지. 그렇지. 그게 다 복합적으로 작동했겠네요. 그럼. 가치 있는 거죠. 예, 그 인물의 가치관에 대한 감화도 있지만 내 몸집을 키우고 싶은 마음도 그렇죠. 있고. 예. 예. 그러니까 특히나 영화에서 그런 거죠. 그 실제 인물은 어떤지 잘 모르니까 영화가 그린 이 인물은 이 두 가지가 다 있어.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 길이 가장 주가가 낮게 저평가된 인물이다. 가장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본 현실적인 것도 있지만 나는 이 인간이 좋아. 그리고 이 인간이 마음에 들어서 난 이 인간이 하는 일들이 좀 정말
좀 박수를 치고 싶어. 그러니까 극 중에서 그런 장면이 되게 많이 나와요. 서창대가 음. 김은범을 정말 사랑하는 연인좀 보듯이 쳐다보는 장면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주목받고 하이라이트 받고 성공하는 걸 너무 좋아. 좋아하잖아. 네. 이건 되게 좀 더 순수한 마음에 가까운 거. 네네네. 이게 없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묘사가 돼요. 적어도 서창대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머리도 좋고 이게 스마트한 사람들의 특징인데 네. 암수를 잘 쓸 정도로 머리가 좋은 그런 사람들이 완전히 가치관이 없이 그냥 도구로만 쓰이느냐.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네, 아닌 경우들이. 현실보단 이상을 쫓는 경우가 네. 꽤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가치관이 작동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문제는 늘 마이너잖아. 네. 이북 출신이고 빨갱이로 오해받아야 되고 빛으로 나설 수가 없어. 아마도 필경 거기 서창대는 그렇게 묘사는 되진 않지만 자기의 일가를 이룰 만한 뭔가는 못 될 거야. 그러니까 김대중 같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네네네. 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일가에서 독립해가지고 나가지고 내가 의원도 되고 말이야. 뭐 이러지만 사실은 일가를 못 이루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네. 이인자적인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원래는 그럴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자신의 몸집값이나 이런 걸 키우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뭐냐면 내가 아니더라도 누구를 통해서든 내가 가지고 있던 꿈은 실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똑똑하니까 자기라는 인물의 속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나는 김은범류의 인간은 아니야. 그렇지. 하지만 김은범에게 도움은 될 수 있지. 될 수 있고 그가 내가 꿈꾸는 것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해. 그리고 나는 그 꿈이 좋아. 이 마음도 있는 거예요. 와, 그 되게 역시 인간의 욕망이란 단순하면서도 되게 복잡하네요. 복잡하죠. 그래서 그걸 테스트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총 겨누고 네. 돈을 주는데 결국 의리를 3초 만에 선택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뭐가 작동한 걸까? 내가 이제 와서 저쪽에 붙어가지고 돈이나 받아봐 쳐먹을 게 맞을까? 네. 현실성이 있을까라는 스마트함도 작동했겠지만 의리나 가치관도 작동한 거야.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투자한 게 있고 이 사람인데 내가 굳이 이걸 선택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 목숨이나 이 돈이 달려 있는 일에 네. 돈 중요하거든요. 네. 돈 중요해요. 그 많은 돈이 달려 있는 일에 오로지 뭐 계산을 통해서 이거는 별로 비전이 없어라는 생각만으로 선택할 리는 없어요. 인간을 움직이는 건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는 어떤 가치 제한 같은 거. 근데 이게 다 어쨌든 욕망이라는 거잖아요. 다양한 그것도 욕망들이 욕망이죠. 복합적으로 작동을 해서 예. 사실 이 사람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것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올바르기 때문에 내가 거기 동의하기 때문에 그 정치의 꿈도 사실은 욕망이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해서 어쨌든 이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또 어떤 측면에서는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 네. 그 사람 입장에서 되게 현실적인 거죠, 그게. 그리고 이게 저는 이제 영화가 일부러 그린 방식이라고 보는데 김대중이 자기 자신을 끝까지 믿어주지 못한 것 그리고 지켜주지 못한 것에 서운함을 만들어낸 자기만의 비밀이에요. 자기는 그 의리와 가치관까지 작동을 자기를 했기 때문에. 회유하고 강요하고 협박까지 했는데 나는 당신을 선택했는데 당신은 이 상황에서 나를 키워주지도 못하고 막아주지도 못해? 나를 탓해 그리고? 그렇겠네. 엄청 서운했겠네. 자기는 이게 서운함이라. 총까지. 그렇지. 근데 서창대는 또 자존심상 그 얘기를 김은범한테 못하지. 얘기 못 하거든. 내가 지금 그랬는데 지금 나를 어떻게 할 겁니까? 맞아. 못하는 거야. 나는 그거 말고 그냥 내 가치로 평가받고 맞지, 싶은데 그치. 네. 내가 한 일로. 가치에 뭔가를 더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짓까지 당했는데 라는 얘기는 못 하는 거죠. 저는 총 들어오기 전에 바로 가요. 봉원이는 돈 가방만 열면 바로 갑니다. 바로 갑니다. 벤츠 도착하는 순간 네. 아니, 그것까지는 좀 아니고 누군지 모르니까 제가 또 겁은 많아가지고 누군지 모르니까 딱 와서 김영욱이 옷이다 예. 하면서 돈가방 딱 보여주면 총 들어오기 전에 갑니다. 그 장면도 되게 기가 막히지 않았습니까? 이후락과 김영욱이 와가지고 돈가방을 내민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엄창록이 서창대죠. 서창대가 바로 주도권을 가져옵니다. 생각할 시간 주십시오. 많이는 못 줘. 3초. 하나 둘 셋 거절하겠습니다. 그치. 이게 상대방이 다 판을 깔아놨는데 내가 거기서 주도권을 갖고 와버리잖아요. 순식간에. 네. 그러니까 딱 이 장면을 보는 순간 이런 캐릭터 빌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쵸. 그건 만들어낸 건데 완전히. 네. 그러니까 이게 서창대라는 인물이 얼마나 스마트한가에 덧붙여서 얼마나 김은범에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변치 않는 그런 그렇죠. 기대를 품고 있었는가가 그렇죠. 네. 이 한 씬에서 너무너무 잘 드러나는 거예요. 네, 머리도 좋고 배짱 있고 의리도 있다. 이거 보여주는 멋있는 거죠. 인물이야. 네, 영화적 인물이지만 물론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치. 근데 변성환 감독은 이렇게 영화를 잘 만들면서 왜 킬복순을 뭐 또 극장용 영화는 아니었으니까. 네. 예. 그리고 뭐 이 영화는 칭찬거리가 정말 많은 게요. 가령 예를 들어 김은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죠. 그 목포 연설씬이라든지 이거는 정말로 뿌리 깊은 존경심이 있지 않으면 네.
그 장면을 그렇게 예쁘게 못 만들어. 그러니까 진짜 잘 만들었어. 네. 예, 예. 감탄이 절로 나와요. 예, 돈도 많이 쓴 것 같죠. 네. 뒤에 이제 그 뭐 CG 깔아가지고 진짜 엄청 발라놓고. 그리고 그 연설 장면 때마다 그 CG가 쓰이는 게 그 옛날 TV처럼 화면 처리해 주는 거. 그렇죠. 네. 그것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지. 계속 다 돈이 돼 그게. 다 돈이야, 다 돈. 그리고 그 김은범의 선거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공간이 아주 묘한 것이 이게 이게 뭐라 그래? 천정. 천장을 그 뭐라 그러죠? 이거를 천고가 높다. 이게 네. 네, 아무튼 네. 건물이 천장을 되게 높은 건물을 썼어요. 네. 그래서 서창대가 거기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공간을 누비는데 그 장면을 사용하는 방식이 너무 좋았어요. 네. 이 공간을 사용해서 되게 좁은 공간인데 되게 넓게 쓰거든요. 네. 그래서 야 이런 게 이 양반이 미장센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가 있구나. 네, 선천적인로 쓰죠. 그리고 네.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맞아요. 그런 공간에서 했어요 그 대회를. 그게 왜 그러냐면 목포가 네. 원래 이제 그 항구기 때문에 네. 일제 그 적산 가옥들이 많고요. 아. 이게 그 일본 그 강점기 시절에 만들어진 일본식의 공장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층고가 굉장히 실제로 그런 데 그 당시 생겼구나 시대에 그럼. 만들어진 그게 아마도 막 뭐 밀가루 쌓아놓고 막 이런 거 같은 창고 같은 데서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증도 된 거지. 기가 막힌데. 야. 그- 저는 그 영화적 공간이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네. 약간 그 무슨 중세 시대 건물인 것처럼 생긴 것 같은 느낌이. 그게 이제 그게 서양식 건물을 일본화한 그죠. 게 수입된 거죠. 네. 비슷한 거를 박찬욱 감독이 아가씨라는 영화에 썼어요. 맞아. 일본식으로 만들어진 맞아. 서양식 건물. 네. 이지만 한국에 있는. 네. 말도 안 되는 거기에 독특한 그 아름다움을 썼는데 네. 세상에 변성현 감독이 그거를 또 이 영화에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음. 정말 야 대단한데. 오. 이게 다시 돌아가 보면 음. 어쨌든 영화에서 굉장히 멋있게 그렸기 때문에 더 좀 멋있어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본인의 욕망을 음. 잘 우선순위를 고르고 무의식적으로 그 욕망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엄청록은 이런 선택을 했잖아요. 네. 네. 뭐 실제로도 어느 정도는 그런 것 같고. 네. 근데 현실 정치에 와 보면 이게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같은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아쉬운 이상한 좀 몰려서 한 것 같은 선택을 하는데 이 사람도 똑같이 욕망에 의해서 이런 판단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 사실 엄창록 즉 서창대의 그 영화적인 영화 속에서의 판단이나 선택은 저는 욕할 게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럼 그게 비현실적인 거예요? 아니면은 대단히 현실적이고 그러니까 이 엄창록 씨의 선택이 충분히 그럴 만한. 네. 근데 왜 현실에선 그런 게 잘 안 보이게 저런 것만 보이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면 김대중과 그 엄창록이라고 하는 그 두 인물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인 관계에 의해서 이게 현실성이 부여가 되고 그리고 꽤 의미 있는 이제 그런 게 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대부분 이거보다 훨씬 후진 방법으로 배신 때리고 배신당하고 이런다고. 맞아. 이렇게 그리고- 멋진 장면 없어. 그리고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너무 역사적인 인물이라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런 사람은 희귀하잖아. 예. 예. 그러니까 현실에 있어서는 그 이 안에 이철승과 김영삼과 이제 3인 이른바 40대 기술론을 만들어냈던 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드라마틱한 장면이기도 하지만 이른바 협잡이 또 작동하는 공간이었죠. 네. 예.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또 하려고 했던 이유도 뭐냐면 이거보다 더한 협잡. 예. 이거는 그나마라도 정치적인 연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렇죠. 예. 그 자체로 뭐 비도덕적이라고 볼 수도 없는. 네. 예, 충분히 그 정도면 정치적인 거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후진 형태의 예. 삼당 합당. 거기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맞아. 더 심한 거, 뭐 네. 예를 들면 신민당에 대한 뭐 테러라든가 예. 정치 깡패 등장해가지고 막 강목으로 막. 네. 예. 그것도 이철승 씨가 한 거 아니에요? 이철승 때 했죠. 그죠. 그리고 네. 뒤에도 또 한 번 있었지만 네. 이런 게 이제 그 더 잦아. 더 그렇죠. 많고. 맞아. 훨씬 많이 일어나. 맞아요. 뭐 예전에 난닝구 논쟁, 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구민주당 사이에. 네, 네. 예. 그게 민주당 구파와 민주당 신파 사이에 대립하고 뭐가 다르냐고. 비슷해요. 다 난닝구 싸움하고 맨날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막 집어가고 때리고 이게 뜯고 같은 막. 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이합 집산에 관련된 모습들은요. 네. 적어도 몸싸움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되게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러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텐데요. 민주당은요. 한 번도 제대로 통합된 적이 별로 없었던 정당이에요. 그럼요. 역사적으로. 네. 문재인 당대표 때 생각해 본다면 그때 안철수 씨가 얼마나 깽판을 쳤습니까? 그래서 유시민 작가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민주당이 지금처럼 대표 한 명한테 이렇게 단합이 된 걸 처음 본다. 그러니까 이걸 개딸론이니 뭐지 해서 막 팬덤 정치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본 적이 없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막 전체주의 이런 말 쓰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의 굳이 말하면 자유주의 정당으로서 민주당의 장점은 다양한 계파들이 있고 그래서 민주적 논의를 한다. 지만 이거는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에 비해서보다는 좀 더 자유주의적이고 민주적인 게 맞죠. 하지만 예전에 민주당이라고 한 게 뭐냐면 그 당시 언론 보도한 거 보세요. 집안 개싸움이었지. 맞아. 맨날 분열하고 맨날 탈당하고 막 해서 막 이쪽에 동교동 빼가고 상도동 빼가고 해서 다시 합쳤다가 이게 1900 한민당 이후로 지속적으로 민주당 계열들의 정당들이 겪어왔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킹메이커 영화에서도 계속 그때부터도 나오는 계속 거죠. 거잖아요. 네, 그렇지. 네. 왜? 우리나라에서 야당의 역사라고 하는 건요. 87년 이후에 형성되지 그 전까지는 물론 한 번 집권을 해봤죠. 4.19 혁명으로 인해서. 아 잠깐. 네. 네. 전통도 우리는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나름대로 이렇게 정통성을 가지면서 막 이렇게 자신을 유지해가면서 뭔가 재생산하고 막 정책 쌓아가고 이러지 못했어요. 네. 늘 언제나 까부심을 당하는 정당이었고. 그렇지. 이승만 계열의 정당이 자유당에 의해서. 네. 저는 그래서 자유당 계열의 정당이라고 국민의힘 정당을 얘기를 하는데 자유주의 정당이 아니라 이게 박정희 때 공화당에 의해서, 노태우 때 민정당, 전두환 때 민정당에 의해서. 그다음에 노태우 때 그걸 다시 결국은 다 흡수해가지고 다 쭉 빼서 민자당에 의해서 똑같아요. 그 민주화 시점까지도 90년대까지도 초기까지도 민주당 계열의 정당들은 끊임없이 외부 공격을 받으면서 그 안에는 이른바 사쿠라가 섞여 있고 이른바 개혁 진보파가 섞여 있고 하면서 그다음에 지역도 섞여 있고 해서 굉장히 복합적이고 짬뽕해. 뭐라고 정당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뿌리 깊은 저항감은 있는. 그러니까 박정희나 이승만이나 이런 존재들에 대한 뿌리 깊은 저항감은 그래도 간직하고 있는 이런 정당이에요. 이 정당의 특징이. 그래서 지난주에 정치 번역기 할 때도 원래 민주당 당원들은 각 노선별로 그 자기 노선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많은 당원들이었는데 최근에 좀 바뀐 거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대표 한 명한테 이게 단합되는 게 그렇죠. 물론 그 대표가 또 훌륭한 사람으로 갈아버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단합하는 게 사실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당원들의 분위기다. 네. 여기에 대해서 물론 반론도 있을 수 있고 그게 뭔가 이렇게 민주적인 어떤 의사소통이나 그렇죠. 노선 투쟁이나 이런 네. 것들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면서 좋은 어떤 결론들을 내면서 가기보다 사실은 너무 1인 체제 그리고 그 1인을 어떤 팬덤처럼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옹의 체제 이거로 가면서 약간 유연성이 떨어졌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것도 맞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왜냐면 그렇죠. 예. 그런 유연성이 떨어지는 건 맞거든. 왜냐하면 자꾸 적과 동지로 나누게 되니까 우리 대표를 지켜야 되는데 저놈들은 다 수박들 이렇게 되니까 노선 투쟁을 제대로 벌이면서 좋은 민주정당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렇죠. 데는 예. 경직된 건 맞아요. 이건 한계야. 그런데 그걸 뒤집어서 그거 한계를 지적하는 건 좋다 이거야. 옛날에 이른바 노선 투쟁이나 계파 싸움이라고 하는 건 그럼 바람직했냐고. 미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난닝거. 온갖 사쿠라들과 온갖 욕망들이 투영돼 있는 거였지. 그게 무슨 노선 투쟁이었어요. 사실 그냥 뭐라 그러지 이런 싸움을 뭐라 그래? 개싸움? 개싸움. 그러니까 사실 이철승 씨도 그 역사 안에서 보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싸우기를 거부하고 약간 중도 화합 뭐 이런 걸로 가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노선 투쟁인데 나중에 보면은 막 정치 카페도 나오고 싸우는 방식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래왔던 것이고 과거라고 해서 특별히 미화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없죠. 그 미화를 통해서 현재를 깎아내릴 필요도 없는 거죠. 언제든 무슨 제대로 된 노선 투쟁이 있었던 자유주의 정당이고 뭐 진보 정당이었던 것처럼 얘기하냐고요. 대부분의 역사, 70% 이상의 역사는 그냥 사쿠라와 저항을 하는 사람과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섞여서 그냥 싸우던 데예요. 그러다가 저쪽에서 너무 강한 망치를 때리면 갑자기 슉 하고 결집해가지고 민중들하고 결합하면서 잠시 뭐 예를 들면 김대중의 71년 선거 같은데 그런 경우처럼 그렇게 해서 저항이 있으니까 면면이 유지해 온 거죠. 우리나라 야당사를 유지해 온 거죠. 나머지는 야당 의미 없는 야당이었으니까 결국에는 이 야당사를 유지해 왔을 뿐이고 이게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과거에 없었던 것 같은 단합의 양상들이 나타나요. 지금 이게 약간 그런 거랑 건강한 건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건지는 전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이 그 시기는 맞다. 지금이 그 시기라는 거죠. 아 재밌습니다. 네. 야 이것도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재밌어요. 굉장히 크네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잘 만든 영화인데 말이야. 재밌더라고요. 100만도 안 들었어. 맞아. 너무 망했어. 이런 거 보면은요. 일단 우리 대중들의 정치 혐오가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그 수많은 정치 혐오 공작들이 네.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이다라는 말이 어느 순간인가 굉장히 모멸적인 단어로 쓰이는 네. 걸 보면
확실히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뭐 극장에서까지 내가 정치를 봐야겠나 이러면서 안 봤단 말이에요. 그때 나온 언론 보도들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얘기가 나오냐면 언론 보도도 잘 안 해줄 뿐더러 아씨 또 선거 때 선거용 네. 좌파의 선거용이 뭐가 나왔다. 선거용 영화가 나왔다. 네. 이런 식으로 되게 깔아내립니다. 아니 근데 박정희 정부 때 박정희랑 싸운 사람한테 좌파라고 하는 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박정희가 진짜 오리지널 빨갱이 아닙니까? 남로당 물론 이제 구구 쪽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식의 것들이고 나머지는 관심 안 줬죠. 왜냐면 혹시라도 이게 관심이 그치. 생기면 민주당 쪽에 좀 더 유리한 국면이 벌어질까 봐. 맞아요. 지금 서울의 봄한테도 그렇게 그렇겠죠. 예. 그리고 사실은 그 당시에도 뭐가 있으면 김대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노무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상실감이나 어떤 슬픔에 비해서 김대중에 대해서는 별로 부채식은 잘 안 가지세요. 많은 분들이. 예. 그리고 그건 약간 지역적 특성으로 좀 이렇게 환원해 버리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이라는 인물을 굳이 조명하는 건 좀 뜬금없다? 생뚱맞다? 라는 생각.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그 어떤 대중적 정서하고도 잘 안 맞았던 거죠. 굳이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그냥 영화적으로 봐도 재밌는데 그죠? 네. 영화적으로 봐도 되게 재밌어요. 네. 인물 구조, 구도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진짜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냥 김대중이고 뭐 그냥 그 사람들 싹 빼고 그냥 영화 처음 보는 김은범이라는 사람으로 봐도 재밌습니다. 엄청 재밌어요. 다만 뭐 총질, 칼질 이런 게 안 나온다 뿐이지 사실 엄청난 수싸움을 구경할 수 있는. 거기다가 그 과정에서 정말 깔끔하게 다듬어진 편집은 정말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정치적 이상, 그다음에 현실 정치, 그다음에 그거보다 저열한 어떤 수, 네.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라는 굉장히 아주 딜레마적인 어떤 질문, 윤리적 딜레마 이게 포함되어 있고 동시에 한국의 근현대사의 되게 중요한 장면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건 되게 사실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우리가 야당을 이해하는데 현재 민주당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특징. 그러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좀 시대 배경을 알고 보는 게 낫긴 하겠네. 오늘 저희가 얘기한 거 정도만 아셔도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고요. 맞아요. 네. 특히 제가 진짜 30대 후반인데 저 정도만 돼도 김대중 전 대통령 잘 몰라요. 모르죠. 잘 모르죠. 네. 저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이렇게 그래도 언론 보도를 보면서 조금씩 배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더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화가 조금 더 서울의 봄이 성공한 것처럼 앞으로 또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하게 될 텐데. 그럼요. 그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그 71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죠. 71년이요. 예, 제가 태어난 해거든요. 그래도 교수님은 1971이라는 티셔츠는 안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 그렇지. 저는 그 숫자 별로 싫어합니다. 네. 그럼 정상입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태어난 해가 싫다는 게 그 뒤로 벌어진 정치적인 그렇지. 역사들이 기억하고 싶지가 않아요. 거의 20년 동안 그죠? 거의 20년 그럼요. 동안 독재였으니까 제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갈 때까지 박정희, 그 뒤로는 전두환. 끔찍하다. 예,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겨우 민주화된 건데 대학 가면 여전히 노태우. 예. 군사 정권에 의해서 제 유년기와 청년기가 날아갔어요. 예. 물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의식 세계를 가지게 된 거긴 하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제 나이 때 있는 사람들이 저 지긋지긋한 반독재 민주화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거 저는 웃기지 마시라고 하고 싶어요. 뭐냐면 그게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뭐가 있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아주 강한 그럼요. 흔적을 남겼어요. 네. 네. 그리고 그게 없어지지도 않았어. 네, 맞아요. 이승만계 계열 정당이고 박정희 계열 정당이고. 맞아요. 그런 거지. 진정으로 미래를 얘기하려면요. 지금 수준으로 가지고 못해요. 맞아. 네. 적어도 지금 여기 나온 그 킹메이커에 나온 난제를 해결할 답을 가지고 있거나 이 난제를 해결할 새로운 정치적 어떤 실천의 사례, 모범 또는 샘플을 가지고 있거나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면 미래를 얘기할 수 있죠. 네. 다시 말하면 독재에 의해서 지배받았던 우리의 민주주의가 억압됐던 시대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으로 사람으로 미래를 얘기해야지. 그거 아니면 그냥 과거라도 잘 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보다도 못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얼핏 지나간 글인데 요즘에 무슨 영화를 말씀을 드리면 넷플릭스에 없네요라는 댓글이. 네, 여러분들은 넷플릭스에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찾아서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찾아봤거든요. 다른 것도 안 했어. 네이버에서 검색 한번 보니까 있습니다. 네, 시리즈온에서 2,755년 보실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디즈니 플러스 스트리밍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에 있으신 분들은 디즈니 플러스로 그냥 보시면 되고요. 저 여기 오면서도 디즈니 플러스로 이거 또 보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웨이브나 티빙 같은 데서도 단건 아마 구매가 예. 가능하든가. 티빙하고 웨이브는 스트리밍은 안 되고요.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네이버에서 사셔 보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한 군데에서 모든 거를 하기보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넷플릭스나 이런 거를 대하실 때요. 네. 뭐 볼 거 있으면 여기서 다 보면 되지가 아니라 네. 그냥 넷플릭스에서 만드는 것 중에 재밌는 거 보려고 돈 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구독을 끊을까 생각 중이에요. 저는. 네. 네. 나머지가 이게 영화가 다 모여 있다고 착각하는 거 그게 옛날 OTT의 환상이었는데 네. 유튜브에 지금 더 이상 안 됩니다. 네. 애초에 넷플릭스 시작이 뭐였는데요, 여러분? 비디오 대여점에서 인기 그렇죠. 없는 영화들 모아다가 우편으로 빌려주던 게 넷플릭스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하게 소비할 줄 알아야 맞아요. 됩니다. 네. 넷플릭스 없다고 안 보고 넷플릭스 있다고 개 싸구려 영화도 억지로 보고 이건 좋지 않습니다. 네. 네. 뭐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사실 강제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네. 미디어 환경, 소비 환경. 그렇지. 네. 저는 이게 지금 저는 어쨌든 이것저것 다 봐야 되니까. 네, 저도요. 여기저기 구독도 다 하고 있고 이제 그런데 별로 돈 아깝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필요한 만큼 쓰니까 저는. 근데 굳이 새로운 미디어 습관을 만들려면 저는 차라리 가장 이제 베이스가 되는 그냥 뭐 좋아하는 거 이렇게 보는 거 정도와 함께 몇 건은 그냥 단건으로 결제해서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거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정도의 어떤 습관을 만들어드리는 게 외로 더 나을까? 이거 생각이에요, 좋은 오히려. 방법이다. 맞아요, 맞아요. 아니, 한 1년에 한 3, 4천 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 3천 원 쓰면 되거든. 맞아. 단건 구매하면 얼마 안 들어요. 얼마 안 해요. 네. 좋은 방법인데. 심지어 네이버에 돈 쓰기 싫다? 유튜브에서 사시면 돼요. 네. 유튜브에 유튜브에 어지간하면 웬만한 다 영화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네, 고아지도 오전까지 다 있어요. 네. 네. 괜찮은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영화만 그렇게 해도 되겠다. 그럼요. 단건으로 사서 그거 다 사는데 10만 원도 안 들어요. 네. 그리고 그거면 그렇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고 예.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돈을 들 쓰는 거가 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넷플릭스나 이게 넷플릭스에 돈값을 하는 거면 여러분들이 중독됐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면 맞아. 되고요. 맞아. 괜히- 돈이 아까워야 정상이에요. 돈이 아까워야 그거 정상이에요. 없는데 계속 보고 네. 있는 거지. 돈이 아까워야 정상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계속 평론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싫어도 매달 OTT에 돈을 다 내고 있잖아요. 네. 넷플릭스, 왓챠, 디즈니 플러스, 뭐 티빙, 웨이브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해. 네. 생각해 보면 옛날에 내가 DVD 사서 모으던 때랑 오히려 지금 돈이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 언제나 총액은 더 쓰게 만드는 게 이 네. 소비사의 특징이기 맞아요. 때문에. 와, 그땐 DVD 모으면 그래도 내 영화가 됐다라는, 내가 언제든지 꺼내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라도 있었는데 넷플릭스에 이제 어떤 영화가 있다가 사라지면 손해 본 것 같아. 우리 PD님이 같이 보재요. 그렇게 아까우니까. 그건 싫어요. 어이없다님한테. 네. 그거는 네. 왜냐면 제 넷플릭스 계정을 본 사람이 몇 명 됩니다. 그래서 킹메이커는 예전부터도 이제 내가 기레 김대중 나오기 그러니까 출시되기 전에 한 번쯤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해 드렸던 적도 있었고 예전에 거업님이 이거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네. 작년 즈음에 이제 원래는 얘기를 하셨던 적도 좀 있었는데 네. 이걸 어떻게 언제 다루는 게 좋을까라고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다뤄도 괜찮겠다. 외려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합 집산들 보는 네. 역사적 시각을 갖추시는 데 꽤 도움이 될 것이다. 예. 결국에는 좋은 리더를 발견하고 키우고 하는 정책 과정에서는 언제나 윤리적 딜레마, 정치적 딜레마들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한편으로는 진짜로 암수라도 써서 이겨주길 저놈들을 이겨주길 바라는 마음과 네.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도덕적인 것들도 지켜가면서 좋은 리더들을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이 동시에 공존하는 게 맞아요. 네, 어느 하나가 정답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딜레마 상태에 놓여 있는 게 인간이고 이 딜레마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인정하는 게 올바른 정치예요. 마치 딜레마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거나 네. 예, 어느 한 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죠. 그거는 그냥 도덕이거나 일반론이죠, 그냥. 그러니까 한편으로 옳다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옳다고 얘기했을 때 이제 암수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상이거나 또는 암수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폭의 논리죠. 그건 정치가 아니에요. 정치는 이 딜레마에 끼어 있는 걸 말하는 그거 거거든요. 항상 고민하고. 네. 예. 그리고 이 딜레마를 인정하는 데서 좋은 리더십이 나옵니다. 그리고 좋은 팔로워들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시민들이 나오는 거고. 이 두 가지의 어느 한쪽만을 선택하거나 이제 인정하지 않는 거는 좋은 시민은 못 만들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그거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덩달아서 요즘의 세태를 이해하는 데도 꽤 도움을 준다. 예, 이런 마음으로 강추를 드렸던 네. 겁니다. 네. 저도 역시 그냥 영화적으로 봐도 재밌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강추를 드리고 일단 우리가 여기서 하는 얘기를 여러분께서 들으셨다면 그냥 영화적으로만 볼 수는 없을 거고요. 그 극 중에 이휘호 여사에 대한 묘사도 아주 좋았습니다. 네, 예, 예. 예. 저는 이휘호 여사야말로 재평가가 시급한 인물이라고. 김대중 대통령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네. 그리고 중간에 살짝 아무도 모르게
그 여사님의 얼굴이 바뀌는 순간 그렇죠. 예. 그것도 아주 은근슬쩍 예. 하지만 분명히 보이게 묘사를 하고 지나간 것도 예. 이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 찐 덕후구나라는 사실을 가만 보니까 정치인의 덕후를 한다는 것도 꽤나 매력적인 일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덕후를 잘하면 좋죠. 네. 그렇죠. 예. 잘 못하면 문제겠지. 성공한 덕후. 예. 잘하면 좋고요. 되게 정말 덕후의 장점들이 있잖아요, 원래. 네. 말 그대로 이것까지 뭐 엄청난 걸 하려기보다는 그냥 이 모아놓는 재미 이런 거. 네네네. 덕후하고 저는 그 이른바 그 광팬은 좀 구별해야 된다고 봐요. 덕후는 그 과정을 하는 것에 즐거움이 있는 사람이지. 네. 물론 오타쿠의 본질은 광팬에 해당하는 네네네. 요즘에 긍정적인 의미에서 덕후하고 맞아요. 그 광팬과는 좀 다르다. 네. 완전 매몰되는 광팬 말고 네네. 정치는 그럼 좀 약간 위험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적당한 덕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예, 그게 우리의 지적, 정치적 지식 이런 걸 제대로 키우는 데는 꽤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난 정치에 관심 없어라는 말이 얼마나 무식한 말인지. 예. 드디어 우리 시청자들 사이에서 이제 집에 가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봉우리가 티 안 나게 노력하면서 하품하는 걸 3번 봤습니다. 네. 그거보다 더 했는데. 네, 내가 본 게 3번이라고. 덜 들켰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슬슬 집에 보내줄 시간이 된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 또 해시TV로 돌아오고 월요일 봉우리 미디어 기상대도 있고요. 네. 네, 내일 내일 마로니에 있습니다. 네. 8시에 네. 월간 마로니에 1호로가 나갑니다. 맞아. 월간 마로니에는 녹화 방송입니까? 생방송입니까? 생방송입니다. 생방송이군요. 네. 생방송 김한곤 박사님하고 예, 서유미 작가님하고 네. 그래서 두 번째 순서죠. 그래서 1호로가 나가고요. 책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이고 네. 네. 내일은 어떤 책인지 또. 예, 인간의 조건 김만권. 이거는 김만권 박사님하고 제가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중간에 시간이 떠서 제가 그냥 했어요. 당신이 전공한 거니까 하시오. 하지만 또 김만곤 박사님 지금 그 자료 열심히 만들고 계시겠네요. 이미 만들어서 줬어요. 예. 역시나 PPT로. 예. 네, 최고예요, 김만곤 예. 박사님. 김만곤 박사님 보고 싶은데. 예. 그리고 문맹도 굉장히 대신 문맹은 굉장히 쉬우면서도 얇고 잘 익혀요. 서유미 작가님 역시 서유미 작가님답죠. 좋네. 예. 인간의 조건은 굉장히 좋은 책인데 1시간 안에 다루긴 좀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꽤 얘기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하실 거죠? 예, 여기서 할 거고요. 근데 이 책의 선정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달까지는 안 그러긴 할 텐데 네. 일단 월간 체제를 유지하는 한 생방송은 일단 전체 공개로 하고 네. 끝나고 나면 편집을 살짝 거쳐서 교육 콘텐츠로 바꾸는 심화반 같은 걸로. 그런 뻔한 식의 질문. 생각이에요. 막점 마크 있습니까? 막점 마크는 없을 없어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분들과 막점 마크를 한다는 건 제가 약간 상상이 안 가요. 의외로 잘 알실 분들이긴 한데 네네네. 우리가 자주 만난 분들하고 그러니까 자주 그렇죠. 막 친근한 아직, 하시는 예. 분들보다는 월로 보시는 분들이니까. 조금 더 익숙해져야겠습니다. 네. 김만곤 박사님 보러 내일 잠깐 들릴까라는 생각을 왜 저래? 아니 만나본 지 오래됐어요. 저번에 대한뉴스에 한번 오셨었는데 제가 그때 못 뵈가지고 네. 두고두고 아쉬워서 네. 뭐 커피라도 사들고 한번 올까 거의 없다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얘기는 제가 알아서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 그리고 다음 주에는 목요일 낮 12시에 정치 번역기도 합니다. 네. 네. 야 우리 프로그램이 이제 점점 많아집니다, 교수님. 네. 네. 이 중에 이제 좀 갈무리를 좀 해야죠. 네. 번역기를 계속할지 네. 마로니에도 계속할지 네, 라디오는 어쨌든 이제 정규로 지금 일단 자리 잡은 그러니까요. 거니까요. 제가 이제 정리되느냐 마느냐 네. 다음 주가 기로에 서 있습니다. 봉우리의 새로운 직장이 네.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우리 바로 문을 PD님도 닫는. 지금 조회수가 모자른다. 지금 압박하고 있거든요. 자 봉우리 팬들 뭐 합니까 더 지금? 많이 나와야 된다. 예. 저기 그 정치 번역기 빨리 가서 클릭해가지고 조회수 빡빡 올려주세요. 늦었어. 네. 그래서 뭐 월간 마로니에는 지금 그렇게 구상 중이고요. 네. 네. 월간 마로니에 특성상 이제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의 주기성에서 좀 안 맞는 면도 좀 있어서 일반 공개와 그다음에 편집 후 이제 재편집 후 교육 콘텐츠 구독 서비스로 들어가는 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요번 달까지는 그렇게 하진 않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되도록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놔둬도 많은 분들이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리 쉽게 하고 재밌게 한다고 하더라도 대중적인 콘텐츠는 사실 좀 아니거든요.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응원을 보내주시면 해결이 되는 일이긴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해시TV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저희 채널은 또 수많은 프로그램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찐팬이라면 덕후라면
다 쫓아다니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덕후의 자격이 없어요. 당신은 진정한 덕후인가?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다 싶으면 더 노력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만. 좋아요도 눌렀나요?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